요즘에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경제 분석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신유형 경쟁 이슈에 대해서 데이터 통계 기반 분석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공정위가 167명인가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로 167명에 더해가지고 추가로 237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원회 증원이 한 650명 정도 했는데 한 400명 정도 더 늘어나죠.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일단은 늘어나면서 이제 경제분석국을 신설하겠다. 지금은 그 공정위 경제분석과로 돼 있거든요. 이제 경제분석국으로 신설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 이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이제 아마 인지조사 중심으로 할 건데 세계과 40여 명 규모로 하겠다고 하고요. 지원 인력은 주로 이제 반복 담합. 요즘에 지금 담합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담합 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반복 담합 근절 그리고 지역 현장 보호막 그러니까 지방 사무소에 좀 많이 배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 교육 전담 인력을 좀 두겠다라고 하고 있고 경제분석국은 이제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에 대해서 데이터 통계 기반 분석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도급법에서는 경제 분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요즘에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경제 분석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지 기업 결합 그리고 간혹 담합에서 이제 경쟁 제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이제 경제 분석 역량도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동향이었고요. 그리고 하도급 분야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위원장님인데 주병기 위원장님이 하도급이랑 이제 갑을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도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일환으로 예전에는 이제 부당 특약만 가지고 과징금 자체 그러니까 부당 특약만을 이유로 해서 과징금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부당 특약만 가지고도 과징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제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집행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이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하도급 대금 연동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지급 기한 단축 검토하겠다. 그리고 부당 특약이 2025년 10월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민법 103조까지 위반까지 이르지 않으면 무효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부당 특약에 해당되면은 그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준도 강화가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과징금도 지금 많이 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탈취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예전에는 3배 손이었는데 지금 5배까지 올라간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거에 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상 사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대부분 이제 연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미연동 합의를 체결해 가지고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상당수는 이제 수급 사업자들이 내 원가 정보를 공개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미연동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탈법 행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시 이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과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이제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들이 반대가 많아가지고 아직 조금 펜딩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효적 피해 구제 방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수급 사업자들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원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는 상생협력법에 들어왔는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의 금지 청구권이 신설. 예전엔 가처분으로 많이 된 걸 이거 이제 본안화해가지고 사인의 금지 청구권 역시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중소벤처기업의 하도급 관계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요즘에 또 하나 트렌드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하도급 대급 미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뭐랄까 공정위 신고만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하도급 대금 채권이 있다라고 인정받으면은 사실 근데 민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돈을 안 주고 배째버리면은 사실 만약에 특히 이제 원사업자가 뭐랄까 적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컬렉션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민사 판결을 가지고 이제 공정에 신고를 해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공정에서는 지급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정 명령 불이행은 형사 고발까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 삼중으로 채권 확보 수단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25년 9월달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부당특약을 이제 여기 집중 점검하겠다. 사실 실제로 그래서 부당특약이 많이 요즘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하겠다.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하도급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하도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올 초에 AI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하도급 집중 점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빈발 분야의 안전 비용 전가는 부당특약, 아까도 부당특약이 나왔죠.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요 입법 과제로는 이제 작업 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 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제보 센터 강화를 통해서 이제 가불 분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익명 제보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공정에서는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제보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이제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실태 조사 또는 설문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사업자가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무상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하게 되면은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정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뭐냐? 보시면은 잠깐만요. 뒤에가 있는데 이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전문가 현장 조사권을 신설하겠다. 이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관련 법적 증거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있고 당사자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로펌 사무실에서 녹화 틀어놓고 변호사 배석하에 막 뭐랄까 인터뷰 하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데 이제 법원 결정으로 양당사자 간 녹화 방식의 신문이 가능하고 이 내용이 이제 재판의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라는 거. 보통은 이제 신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원 가서 해야 되는데 선서하고 이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변호사 입회하에서 그 기술 탈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보존 명령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사 자료 연계. 예를 들면은 뭐 중기부가 행정조사 결과물에 대해서 법원으로 내라라고 이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제 이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생협력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제 하도급법이라든지 특허법 등 이제 개정 법률안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 기술 자료를 취급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음에 지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희 사업자들은 이제 협력업체 기술 자료 수령, 보관, 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관리라든지 접근 분리 통제,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재확인 및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려 말았던 거는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K 디스커버리,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가지고 대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범업계 그리고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12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렌드가 지금 중기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정위도 그렇고 요즘 하도급 사건에 있어서 기술 탈취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조사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아마 다음 주에 저희 보면 또 손승호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설명 강의를 해주실 건데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공정에서도 이제 앞으로 고발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그 위원장님 과거 인터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 하도급 사건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고발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좀 더 강화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보시면은 점점 더 집행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벌도 세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하도급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사건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아니고요. 하도급법 위반 사건입니다. 통상 한 50% 이상 차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결국 분쟁이 많으니까 하도급 사건에서 그래서 하도급법은 굉장히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정에서도 워낙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하도급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상법의 특별법이에요. 민법이랑 상법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하지만은 하도급법은 강행 규정적 성격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에 반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으면은 그거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개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하도급법 왜 들어왔느냐? 이게 결국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해서 조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계속 뒤에 살펴보겠지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 등 같은 경우에는 합의반으로 이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불관계 법령이고 이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이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이제 45조 1항 6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면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 적용이 배제가 되고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특별법은 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 법 내용이 하도급법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주관 부처도 다르잖아요. 건산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제일 유명한 법이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겠죠. 경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불 관련법으로는 하도급법, 이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 관련법으로는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법, 뭐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독점규제법이랑 그다음에 하도급법 그리고 뭐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전자상거래법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